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고객님입니다. 작년 8월경에 이제 조카의 PC 제작을 하셨었는데, 그때의 사양으로 제 제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의 급속적인 아주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아주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16기가로 견적을 드렸었는데, 정말 고객님께서는 고심고심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듯이 PC의 가격도 오늘이 가장 싸기에 애초에 세팅을 해서 쭉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하신다고 32기가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제작을 하고 세팅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블랙을 제가 견적에다 넣어드렸는데 화이트로 색상을 변경을 해 주셨고, 차입금 같은 경우는 약 10,000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도 700W로 견적을 드렸었는데 800W랑 가격 차이가 돈 만원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또 제가 앞으로 고장이 나게 되거나 할 때 유지 보수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제품으로 그냥 제가 무상으로 또 교체를 700W에서 800W로 해 드렸습니다. 자, 상품이 도착을 했고요.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재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재고 상품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기에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 온전한 그 무상 AS 기간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딱 결제를 하시고 나서부터 제가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상품들이 도착했고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 거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정말 테크트리가 탄탄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DDR5의 메모리가 너무나도 비싼 와중에 DDR4를 지원하면서 또 AM4 소켓 중에서도 또 라이젠 56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명력이 긴 CPU이기도 합니다. 또 생명력이 길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능상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CPU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젠 5600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요. 정말 롱런하고 있는 제품이고, 또 지금처럼 또 비싼 시국에 DDR4를 이용할 수 있는 또 게이밍용 CPU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PU 가격도 지금 슬금슬금 해가지고 약 1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꾸민걸 PC는 뭐 알리바리라든가 뭐 해외 직구 조금 더 저렴해가지고 해외 직구를 추천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정정당당 이렇게 정품을 사용해서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게 되면 3년 동안은 무상 AS 기간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성능이야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RTX 5060이랑 궁합도 굉장히 좋은 CPU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싼 메모리입니다. 지금도 슬금슬금 가격들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고요. SN코어 제품이고 DDR4 3200 16기가짜리 2개로 총 32기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정말 비싼 메모리입니다. 지금 20만원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한 20만원 중반대를 넘어설 거고, 지금도 20만원 중반대에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조만간 앞자리가 3으로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품 중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가격적인 비중을. 그래서 지금처럼 비싼 시국에서는 램을 선택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된 메모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상 AS 기간이 긴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SK 하이닉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은 1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감안해줘도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PC 부품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복불복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년 동안 잘 쓰다가 혹은 1년 6개월 동안 잘 쓰다가 1년 7개월째에 고장이 났다. 그렇게 되면 더 비싼 비용이 또 들어가게 돼서 또 교체를 하고 또 새로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상 AS 기간에 최대한 긴 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안정성이라든가 성능 뭐 여러 가지 면모를 봤을 때 종합적으로 다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SSD 가격도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죠. 지금 512기가 제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ADATA XPG SX 8200 프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숨은 진주 같은 SSD입니다. 한때 생산 중단이 됐다가 제가 지금 요즘에 최근에 지금 조립하고 있는 PC에는 제가 다 이걸로 지금 조립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D램도 장착이 되어 있는 SSD입니다. 또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
어떻게 뭐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딴 분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제품 자체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일단 드램이 들어가 있고 지금 가격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착한 가격입니다. 조만간 이거 품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RTX 5060입니다. 또 이것도 제가 이전에 견적을 드렸던 건 기가바이트 제품이었는데요. 지금 그 제품도 지금 품절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수스 제품으로 가격은 약간 더 비쌉니다. 그래도 뭐 성능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또 만족도를 보여주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듣보잡 또 메이커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메인보드도 아수스 제품으로 골라서 아수스와 아수스, 그러니까는 조금 호환성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거를 여러 면모로 생각했을 때 그래픽 카드의 아수스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이쁘죠? 그리고 이 비닐 보호 필름도 제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드렸을 때는 700W로 드렸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그냥 또 제가 앞으로 계속 볼 PC인데 그래서 그냥 800W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렸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6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보호 회로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아수스 제품이고요. 프라임 A520M K 제품입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메인보드의 보통 무상 AS 기간은 3년인데요. 여기 스티커 보이시죠? 요거 제가 내일 수령을 하실 텐데 지금 PC는 세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보고 정상적으로 다 된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출고를 해드릴 거고, 이 박스도 내일 드릴 텐데 이 박스를 통해서 AS 연장을 신청하셔서 4년 동안 무상 AS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메인보드 자체도 뭐 성능 잘 뽑아주고요. 되게 기본기 아주 탄탄한 메인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 그 다음에 CPU 쿨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제품 PC 쿨러사의 팔라딘 400입니다. 이것도 다 이미 검증을 받은 CPU 쿨러이죠. 요즘에도 진짜 CPU 쿨러 진짜 해외 직구 상품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굳건하게 진짜 지키고 있는 공랭 쿨러계의 거의 싱글 쿨러계의 또 이 가격대에서는 넘버 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4 소켓을 위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M4 소켓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단점이 있죠. 그게 이제 무뽑기가 있는데, 무뽑기가 뭐냐면은 메인보드에다 CPU를 장착하고 쿨러를 장착하게 되고 또 한동안 잘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쿨러 정비라던가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쿨러를 탈거를 하게 되면은 이 쿨러 방열판과 CPU가 아예 붙어져서 무 뽑듯이 바닥에 있는 거 딱 뽑듯이 같이 빨려져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 뽑기 방지 쉴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가려져 있는 게 요게 이제 무 뽑기 방지 실드라고 하는 건데 조립하는 과정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CPU 온도가 너무 높다, 쿨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쿨러를 꼭 뜯어보게 되면 이 보호 필름을 떼지 않고 그냥 썰물고리에서 발라가지고 조립해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유튜브에서 뭐 쇼츠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깔끔하게 잘 떼고 조립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합니다. 꾸밍걸 PC는 대량 생산용 조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객님과 이 견적서 하나 짜기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서로 티키타카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객님의 성향과 모든 또 앞으로의 또 사용 목적을 다 고려해가지고 또 이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나사 같은 경우도 요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나사는 머리통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좁은 나사보다는 아무래도 SSD를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좀 넓은 나사를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다 지금 딱 고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꾸민걸 PC도 조그만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다소 시간이 들다 하더라도 저는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SD를 잘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정품 가이드를 다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팔라딘 400 장착을 위해서 CPU 쿨러에서 제공해주는
가이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새까만 거 있죠. 새까만 거가 바로 무뽑기 방지 쉴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CPU 쿨러는 굉장히 이제 자유롭습니다. 뺐다 꽂았다 하더라도 CPU가 같이 빨려져서 올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 나사가 요거를 CPU를 다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무뽑기 방지 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장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도 이제 이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별도로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아틱사의 MX4 서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 어디 가서 서멀 그리스 도포했다? 그럼 뭐로 했는데? 그럼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아틱사 MX4로 했어.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오, 할 정도로 좋은 서멀 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또 CPU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 내구성이 크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래오래 성능 좋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메모리, 그 다음에 SSD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는 U30 마린 화이트 색상입니다. 아주 깔끔한 어항식 케이스고요. 전면과 측면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 같은 경우는 RGB로 이루어져 있고 총 3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RGB가 좀 거슬린다 하게 되면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다음에 LED를 소등하거나, 그러니까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를 켜놓으니까 제가 어떻게 사진 찍는지도 나오고 있네요. 자, 처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은 PD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케이스와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메인보드의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첫 번째가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지지, 뭐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파워 케이블과 이제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24핀 파워 케이블이 있잖아요. 이게 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으로 눌러지게 되는데, 그럴 때 이게 만약에 없다 그렇게 되면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와의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면부 케이스의 전면부 프론트 패널에 헤더를 연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인보드 뒷판 여러 가지 막 납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와 케이스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그래픽 카드에 안정적인 지지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요거예요. 요거 나사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메인보드 장착을 하기 위해서 고정핀이 케이스에 박혀져 있는데 이 밑에 있는 2개 나사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프론트 패널 같은 거 연결할 때나 이럴 때 뒷판, 메인보드 뒷판과 또 케이스에 불필요한 또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 조립을 해 주셔야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가 있는 PC 조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합니다. 비품 스피커는 PC에 이상이 있을 때 불량 부품을 이 비품의 패턴으로 알려준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삐, 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제작사라던가 제조사에 따라서 약간의 비품의 패턴은 다르기는 하지만 만국 공통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PC를 사용 중에 한번 켰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돼. 근데 PC에서는 분명히 삑하고 한번 소리가 났어. 그럴 경우에는 PC 내부적인 것보다 외적인 부분, 뭐 모니터와의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니터가 자체 불량일 수가 있으니까 PC 외부적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각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요즘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지 디버거 레드라고 해서 불빛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메인보드를 눈으로 보고 또 컴퓨터 또 밑에다 놨는데 또 이렇게 또 고개 숙여가지고 보고 하는 또 불편함이 있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청각적으로 딱 들을 수 있게끔 저는 이제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케이스의 부속품으로 하나씩 다 딸려 들어가 있었는데 요새는 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량으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이 부품 스피커가 장착할 수 있는 헤더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이제 첫 부팅이죠. 첫 부팅은 오프라인 매장, 저도 21년 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긴장되고 설레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부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게 조립을 완료된 시간을 보니까 10시 55분이네요. 1월 23일 오늘이죠. 오늘 10시 55분에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 사실 조립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일반 분들에 비해서 다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정성을 쏟아서 하고 있고, 빨리빨리보다는 저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FM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업체에서 출고 직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 가져와서 이제 포장을 하고 고객의 주소를 확인하고 이제 택배 송장 붙이는 단계, 그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꾸민걸 PC는 여기서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되는 시간들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작업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21년 동안 아주 똥꼬지처럼 지키고 있는 저만의 루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루틴을 지키면 제가 스스로 잘 견디지를 못하고, 또 제가 제작한 PC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부터 확인합니다.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하니까 3621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3631, 그러니까 2025년 9월 24일 날 올라온 최신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는 특별히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 꼴이 됩니다.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모니터 출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작한 PC에 대해서는 제가 출고하는 그 시점 당시만 하더라도 최대의 이 제품은 무결하다, 지금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작업을 꼭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작업이 필요하시다 그렇게 된다면, 능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께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은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타 업체에 지금 조립을 의뢰를 해놨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빨리 전화 걸어주셔가지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시는 김에 진행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90%는 이거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요청을 하셨다 그러면 추가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의뢰 당시에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민걸 PC는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그냥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도 올려놨어요.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진짜 나는 똥손이다, 나는 진짜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나는 리모컨에 건전지만 교체를 했을 뿐인데 엄한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가적으로 시도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에 한번 부하를 줘가지고 CPU에 대한 온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까 CPU 온도 얘기하다가 뒤로 넘어왔는데, CPU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렇게 되면 CPU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성능 제한을 걸어두게 됩니다. 성능 제한을 통해서 이제 CPU 온도를 낮추겠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C 처음에 키고 20분 동안 게임이 잘 되는데 20분 이후에 뭔가 버벅버벅거리고 뚝뚝뚝뚝 끊긴다 그렇게 된다면,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CPU 온도,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OCCT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2.5도, 지금 CPU의 부하율 100%입니다. 굉장히 착한 온도죠. 그만큼 제가 굉장히 선호하고 좋고, 누군가에게도 CPU 쿨러 뭐 살래? 물어본다면 저는 싱글 타워 중에서는 정말 좋은 쿨러인 이 PC 쿨러 팔라딘 400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와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 부하를 줘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새거라 뭐 굉장히 좋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의 이제 제 성능에 맞는 스코어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가 제대로 얘를 서포트를 해주는지까지도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벤치마크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도 한번 구동을 해보면서 정말 제가 제작한 PC에 대한 부품이 초도 불량이 없는지를 지금 깔끔하게 다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경우는 대부분 다 조립이 완성되고 테스트에 거의 막바지 상태에서 저는 찍게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 하루는 꼭 저는 넘기고 내일 오전에 출고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라도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출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테스트가 완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출고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한 오전 10시 정도에 방문을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에 대한 속도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지금 3점대에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D램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꾸민걸 PC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립 과정과 그 다음에 제작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도 불량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주문을 해주신 그 고객님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나도 지금 라이젠 5600 가지고 어떻게 PC를 구성해야겠다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하한선이 돼서 여러분들은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타 업체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PC를 구매해 주신 그 고객님과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데, 아무튼 요즘에 정말 아빠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늘 지금처럼 힘내시고 늘 그래도 파이팅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긴 하지만 좀 연령대가 비슷해요, 그 아이들이. 근데 되게 젊을 때 아이를 이제 가지셨더라고요. 그거 보면 저도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사용 중인 PC는 아이한테 또 양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PC도 제가 나중에 한번 여름에 제가 손을 봤었죠. 그래도 아직까지 잘 쓰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흡족함을 느꼈었고, 이 PC도 제가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조립 하나하나 신경을 썼으니까 진짜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또 잘 자라서 이 나라에 필요한 역군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